친구랑 뭘 했다, 친구들이랑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은 with a friend 그리고 with some friends 이 두 가지예요. with a friend, with some friends 친구랑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with a friend 두 명 또는 그 이상일 때는 with some friends 물론 이거 말고도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with some friends of mine, with a friend of mine with one of my friends, with some of my friends, with a few of my friends 정말 많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표현이 with a friend 한 명일 때 두 명 혹은 그 이상일 때는 with some friends 거기를 친구랑 같이 갔어요. 한 명일 때는 I went there with a friend 그냥 이렇게요. I went there with a friend one of my friends, a friend of mine 이런 식으로도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자주 많이 쓰는 표현이 with a friend. I went there with a friend. 여러 명이랑 같이 갔어요. 친구 몇몇이서 같이 갔어요. I went there with some friends. I went there with some friends.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I'm meeting up with some friends this weekend. I'm meeting up with some friend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I'm meeting up with some friends.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냥 meet 누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얘기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meet라는 것 자체가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캐주얼하게 그냥 만나는 그런 상황일 때 지금 이 예문처럼요.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얘기할 때는 meet up with를 많이 쓰고요. meet with 누구라고 하는 거는 좀 더 formal한 그런 설정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더 어울리는 게 meet with someone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친구들을 그냥 만나는 거니까 캐주얼하게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I'm meeting up with some friends this weekend.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에서도요. 분명히 내가 미래에 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미래형으로만 얘기하진 않죠. 뭐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현재형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저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I'm meeting,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 meeting up with some friends this weekend.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some이라는 한정사가 정확히 몇 명을 가리키는 거냐 이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some이 많은 그 범위를 커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친구들 몇 명, 이게 도대체 몇 명을 가리키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따질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some을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친구랑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할 때 한 명일 때는 with a friend. I went there with a friend. 두 명 또는 그 이상일 때는 with some friends. I went there with some friends. I had dinner with some friends. 친구들 몇 명이랑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I had dinner with some friends. I'm meeting up with a friend after work. I'm meeting up with a friend after work today. 오늘 퇴근하고 나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한 명이겠죠? I'm meeting up with a friend after work today. I'm meeting up with some friends after work today. I'm meeting up with some friends after work today. 오늘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 몇 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캐나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있는 거죠. I have a friend.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캐나다에 사는 관계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냐면 I have a friend who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have a friend who 뭐뭐 이렇게요.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who lives in Canada.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Canada.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live가 지금 3인칭 단수 주어와 현재형 시제에 의해서 live가 lives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단 얘기는 이 lives라는 동사는 앞에 나온 관계대명사 who, 그러니까 이 관계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관계대명사 who를 3인칭 단수인 주어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Canada.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 관계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정리한 적 있죠. 이게 두 문장이었던 내용을 하나로 지금 합친 형식이에요. I have a friend. That friend lives in Canada. 이게 합쳐지면서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Canad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다시 한번 그냥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I have a friend who 이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내용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여러 가지 예문을 많이 만들어서 I have a friend who 뭐뭐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서 그 감각을 익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 얘기했던 with a friend, with some friends 이 표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활용해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실제로 많이 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튼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두 번째가 I have a friend who 뭐뭐 이거죠.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볼까요? 도와드릴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친구가 저한테 있어요. 나한테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요. 도와드릴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도와드릴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앞에 패턴은 똑같아요. I have a friend who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can help you 하면 되겠죠. I have a friend who can help you. I have a friend who can help you. 그리고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게 지금 당신이라는 게 너무나도 그 대화상에서 너무나도 뻔한 그런 상황이라면 you까지도 그냥 안 나오고 생략해도 되겠죠. I have a friend who can help.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I have a friend who can help. 이런 식으로요. 물론 여러 명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I have some friends. I have some friends who can help. I have some friends who can help. 이런 식으로요. 또 다른 예문을 볼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저한테 전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하는 친구가 있다. 마찬가지예요. I have a friend who 나한테 전화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는 일단 전화를 하다 who calls me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Who calls me 적어도 하루에 한 번 at least once a day. I have a friend who calls me at least once a day. I have a friend who calls me at least once a day. 자, 근데 만약에요. 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해서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통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통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통화를 하는 친구가 있다. 통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전화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전혀 없이 그냥 통화를 한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가 통화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 이 패턴은 똑같아요. I have a friend who 주어를 나로 잡으면 그냥 돼요. 그냥 나로 잡으면 돼요. Who I 통화를 하다. Talk to 누구? On the phone. Talk to 누구랑 얘기를 한다. On the phone. 전화상으로 이런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통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 I talk to 그 friend가 지금 who 앞에 묶여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관계절에서 다 배운 거예요. I have a friend who I talk to on the phone at least once a day.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I have a friend who I talk to on the phone at least once a day.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talk to와 바로 이어서 또 on이라는 전치사가 이어져 나왔죠. 이거를 보면서요. 어떻게 전치사가 두 번 연달아 나오죠?를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talk to 누구에 대한 부분이 앞에 who라는 관계 대명사로 앞에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그 누구 대상이 이미 who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일로 옮겨가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없는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 I talk to on the phone at least once a day. 이런 예문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전업주부인 친구가 몇몇 있어요. 전업주부인 친구가 몇몇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몇이에요. 그러면 a friend가 아니죠. I have some friends who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전업주부인만 나오면 되겠죠. I have some friends who 그들이 전업주부인 거니까 바로 비동사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들이 전업주부이니까 I have some friends who are 바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I have some friends who are full-time housewives. I have some friends
who are full-time housewives. 한 명이면은 I have a friend. I have a friend who is가 되겠죠? 한 명이니까 I have a friend who is a full-time housewife. 자,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 I have some friends who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내는 내용이 적용시켜서 예문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연습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가 꼭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는 꼭 친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뭐 coworker, 직장 동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relative, 어떤 친척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I have a relative who lives in Canada.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그냥 다 친구로 그냥 통일을 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주변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주변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주변에라는 이 말 때문에 영어로 이걸 생각했을 때 around me, 뭐 near me,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얘기하는 people around me 라고 하는 것과 우리말에서 얘기하는 주변에 영어에서 얘기하는 people around me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잘 모르거나 심지어 아예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people around me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느끼기에는 우리말에서 주변에 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주변에 혹시 뭐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얘기 할 때도 around you, near you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이거를 제가 영어로 할 때는 around me, people around me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I know a lot of people like that. I know a lot of people like that. I know a lot of people like that.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근데 역시나 관계절로 지금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에요. I know a lot of people who are like that. 이거를 직역으로 해석하면은 그것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의역이 되면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이었던 게 그런 사람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know a lot of people like that. I know a lot of people who are like that. 물론 who are 넣어서 얘기를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I know a lot of people who are like that. I know a lot of people like that. I know a lot of people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긍정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부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어. 그랬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don't know anyone like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아요. I don't know anybody like that. I don't know anyone like that. I don't know anyone like tha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 don't know anyone who is like that. 인데 who is를 생략해서 I don't know anyone like that. I don't know anyone like tha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요.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니? 이렇게 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변에 어떤 사람을 있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 알아?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Do you know? 아니?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Do you know anyone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Do you know anyone like that?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있어?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어? Do you know anyone like that? Do you know anyone like that?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주변에 혹시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 주변에 혹시 중국어 하는 사람 있어?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너 혹시 주변에 중국어 하는 사람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o you know anyone who speaks Chine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anyone who speaks Chinese?
Do you know anyone who speaks Chinese? 이렇게 물으면은 혹시 주변에 중국어 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할 때 꼭 나와 당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 친구들, 뭐 가족, 친척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Remember to wash your hands. Remember to wash your hands. Every time you've been around playing with friends. Remember to wash your hands. Remember to wash with soap. Remember to wash with soap.